대한민국 특수선 사업의 강자인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입장차도 뚜렷한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총선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말 축제를 앞둔 양산 원동매화도 만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약 8조 원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를 두고 특수선 사업의 강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7조 8천억 원을 들여 6,000톤급 6척을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한 척당 1조 원이 넘으니까 말 그대로 특수선 사업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특수선은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인 개념 설계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인 상세 설계의 입찰을 앞두고 두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군사기밀 10여 건을 빼돌렸는데 여기에 하나오션의 KDDX 개념 설계도가 포함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지난 4일 제출했습니다. 네, 이른바 수주 경쟁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먼저 5일 하나오션은 관련 내용으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억지 주장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다시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의견을 따져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 한화오션 측은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남은 청렴서약 위반을 쟁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부서장에게 군사기밀을 열람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보고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윗선의 개입, 그러니까 임원진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하나오션 측의 입장입니다. 사업 독과점, 수주량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우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방위 사업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되면 결국에는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다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 이 사업 자체가 공정성이 없는. 아직 임원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이 다음 차례인 상세 설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한화오션이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수선업계 양강구도 두 기업의 위계 문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와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의 KDDX를 둔 갈등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지역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다,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6일 출정식을 마치고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과 후보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신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6일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창녕, 의령 등 새롭게 취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주식회사 삼양식품 밀양 2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2년 산단에 1공장을 준공한 삼양식품은 2년 만에 1,64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4,576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2공장을 짓습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밀양에서는 삼양식품의 1공장, 2공장을 합쳐 연간 12억 개 이상의 라면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인재 채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회가 4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조팔도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종현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은 김종욱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원장 임용 후보자로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김종욱 후보자는 현재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회는 지난해 10월 최석철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김해시 첫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3년 지역안전지수 중 생활안전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2022년 통계 기준으로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 역량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봄을 시샘하듯 요 며칠 꽃샘추위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부지런한 양산 원동매화는 진작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매화축제가 열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 꽃구경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매화향기 가득한 원동에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매화군락지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양산 원동. 나뭇가지에는 마치 팝콘처럼 톡톡 봄이 피었고 양지 바른 언덕은 이미 청매와 홍매화로 물들었습니다. 시샘하는 바람결에도 그윽한 향기가 퍼지면서 상춘객의 마음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옵니다. 여기 원동에는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매화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청매, 홍매 이렇게 약간 분홍빛 나는 매화 골고루 있어가지고 청매가 사실 더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즐기고 갑니다. 양산원동은 흐드러진 낙동강 매화를 배경으로 달리는 매화 기차로도 유명한 곳.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카메라 군단도 이곳에선 봄 풍경이 됩니다. 이처럼 봄 향기가 퍼지면서 원동에선 주말인 9일부터 매화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매화와 공연을 보다 향긋한 미나리 삼겹살 같은 원동 특산물로 체력을 보충하는 것도 축제를 즐기는 방법.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매화 기차도 증편되는 만큼 교통 혼잡도 피하면서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3월 매화축제를 맞이해서 원동역에서는 열차 정편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밀양에서, 창원에서 원동역으로 많이 오셔서 청정 미나리도 즐기고 매화축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화는 80% 정도. 60헥타르를 뒤엎는 양산 원동 매화는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총선 털기, 오늘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요? 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을까요? 20대부터 60대 이상 유권자까지 다양한 연령의 유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아니면 경력 같은 부분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아니면 혐오의 입 같은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현대 정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포용력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좀 지역에 대한 법안들을 더 관심 있게 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정치하면 이제 많이 도덕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이 서울 시민이면서 뭐 지역구가 뭐 부산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부산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정치를 해야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법안들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도덕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겠죠. 저는 맨 처음에는 국가 주요 정책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봤고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지역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양당 정책 체계이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을 보면은 인물의 개개인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정당을 보고 좀 투표하는 경향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뭐 당도 영향을 미치는 면은 솔직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관여되는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에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워낙에 SNS나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과 접촉면이 넓은 분들을 우선으로 좀 뽑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자기 개인보다는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내오는 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민생이고요. 지역 이기주의 타파를 위해 전체 국가 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이 조화를 잘 이루는 정책인지 여부를 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내 연안 위험구역 25곳에 각각 2명씩 배치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지역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연안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8% 줄었고 사망자 수도 2% 감소했다며 연안 지킴이들의 숨은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워케이션 거점 센터가 인테리어 부문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립적 디자인 기관인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에서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입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제품과 패키지 등 총 9개 부문에서 79개국으로부터 접수된 약 11,000여 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효율적인 실내 업무 공간 배치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됐고 인구 소멸 대안 정책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 웅상보건지소가 폐업한 웅상중앙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이관받아 환자들에게 진료 기록 사본 발급에 들어갔습니다. 사본 발급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웅상중앙병원은 오는 18일 폐업이 예정되었으나 직원들이 모두 사직하면서 지난달 29일 최종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창원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수소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수소 승용차 84대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각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승용차가 3,31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